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모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사쿠라입니다. 저는 34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60대 한국 남자와 함께 한국으로 왔어요. 일본의 방송국 아나운서였던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20살 더 많은 60대의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늘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도쿄의 작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는 34살 사쿠라입니다. 일본에서는 저 같은 30 넘은 미혼 여성을 메케이사이라고 부르더군요. 팔다 남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뜻이에요. 나이든 미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죠.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울 속 완벽해 보이는 아나운서의 모습이 과연 진짜 저일까요? 일본 여성에게 화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화장 안 한 얼굴로 어떻게 출근해?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입니다. 통계를 보면 일본 여성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문득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모두가 지친 표정, 무표정, 스마트폰에 파묻힌 얼굴들이에요. 방송국에 도착하면 늘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쿠라 씨, 오늘 스타킹 씨는 다리가 정말 섹시하네요. 우리 사쿠라는 입술색만 봐도 남자들 심장이 벌렁벌렁 뛰겠어. 일본 직장 내 성희롱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쁘면 고민 없겠어. 우리 부장님이 눈독 들이고 있다니까? 이런 말들이 농담으로 포장되어 있죠. 회의실에서는 더 노골적인 발언들이 오갑니다. 요즘 여자 아나운서들은 너무 당당해. 조신하게 굴어야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여자 아나운서는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좋아요. 애 있는 여자 보면서 뉴스 듣고 싶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회식 자리는 더 견디기 힘들어요. 일본의 회식 문화는 여성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사쿠라 씨, 우리 부장님이랑 한번 식사라도 해봐. 진급에 도움될걸? 술을 따르는 것도 옆자리에 앉는 것도 모두 여성의 몫이에요. 부장님이 제 옆자리를 고집하실 때면 술을 따르면서 스치는 손길에 소름이 돋습니다. 사쿠라는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남자들 다 꼬시고 다니는 거 아냐? 동기 미카는 지난달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일본 여성의 경력 단절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넌 그렇게 예쁜데 왜 아직도 일하려고 해? 그러다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여자가 너무 욕심내면 좋은 남자 못 만나. 미카는 마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듯 퇴사 전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자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일본의 여성들은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커리어를 위해 독신으로 살 것인가, 결혼을 위해 일을 포기할 것인가. 방송국의 꽃처럼 예쁘게 피었다가 시들면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운명일까요? 책상 서랍을 열면 학창시절 앨범이 나옵니다. 교복 입은 제 모습에서도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네. 상을 받아도 얼굴값 하네. 여학생은 늘 외모가 먼저였습니다. 옆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이 아파트의 여성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예요. 일본에서는 전업주부 행복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결혼한 친구들의 SNS가 가득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대부분이 경제적 독립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가요. 방송국에는 젊고 예쁜 후배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일본의 방송계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은퇴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저의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도쿄의 밤거리는 반짝이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수많은 빌딩 숲속에서 저는 작은 별빛 하나일 뿐이에요. 일본의 여성들은 모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꿈을 꿉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요. 일본의 여성들도 언젠가는 이런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게 될까요? 오늘도 알람을 맞추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방송국의 예쁜 아나운서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일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성의 틀,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마음속 허전함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뉴스를 전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밝은 목소리로 오늘의 주요 소식을 전하죠. 하지만 때때로 의문이 듭니다. 시청자들은 제가 전하는 뉴스를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쁜 여자 아나운서의 얼굴만 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쿠라 씨, 어제 시청률이 좋았어요. 역시 예쁜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남자 시청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프로듀서의 말에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준비한 기획안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 타나카는 이제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타나카 군은 역시 능력이 출중해. 부장님의 칭찬이 이어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타나카와 제가 똑같이 준비하고 노력했다는 걸. 단지 성별이 달랐을 뿐인데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사쿠라 아나운서 오늘 옷색이 너무 튀어요. 블라우스 단추가 풀린 것 같던데 의도적인가요? 목소리보다 얼굴이 더 예쁘네요. 제가 전한 뉴스 내용에 대한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선배 아나운서 키무라 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메인 뉴스는 맡지 못해요. 애 있는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이 불편해해. 대신 한밤중 재방송 프로그램을 맡게 됐죠. 키무라 씨의 눈빛이 점점 슬퍼져 갑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시간이 생명이야. 부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40대 여자 아나운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30대 중반이면 결혼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밀려나죠. 남자 아나운서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후한 매력이 있다고 하면서요. 어제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특집 기획이 무산됐어요. 여자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 시청자들이 불편해해. 대신 20대 신입 여자 아나운서의 전국 맛집 탐방 코너가 편성됐습니다. 방송국이 원하는 건 전문성 있는 아나운서가 아닌 예쁜 얼굴이었나 봅니다. 친구 유카리를 만났어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유카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쿠라, 나는 이제 행복해. 내 꿈은 이제 아이를 위한 거야. 방송국에서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유카리가 맞나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남자 선배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일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고 욕심부려. 그러니까 저출산이지.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오후 촬영을 준비하면서 메이크업을 고치는데 남자 선배가 던진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이 들면 경쟁력 떨어지잖아. 여자는 얼굴이 전부 아니겠어?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저녁 뉴스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후배 아나운서 마코와 마주쳤습니다. 26의 마코는 제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죠.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마코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바보 같은 시스템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요? 방송국 로비를 나서면서 전광판에 제 모습을 봅니다. 완벽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공허한 눈빛.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아나운서의 모습일까요? 전문성도 개성도 없이 그저 예쁜 얼굴로만 소비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일본의 방송계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여야 하는데 지금의 저는 그저 방송국의 장식품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한일 전통주 교류 시음회 특집 기획 취재가 있는 날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터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음회장에 들어서자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 스태프들, 기모노를 입은 일본 관계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를요. 60대의 나이라고 했지만 처음 느낌은 놀라웠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빛 머리카락, 깊이 있는 주름과 함께 더욱 매력적으로 빛나는 눈빛. 와인 레드 컬러의 넥타이는 그의 성숙한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죠.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일본어도 유창했지만 한국어의 억양이 묻어나는 게 왠지 모르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인터뷰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강도윤 소믈리에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죠. 사쿠라 씨, 그런 관점으로 질문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전통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시음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됐어요. 한 잔의 술을 음미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입꼭지, 잔을 들 때의 우아한 손짓, 나이를 초월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술은 특별합니다. 강도윤 소믈리에가 한국 전통주를 설명할 때면 마치 오랜 연인을 이야기하듯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전통주의 매력에 빠졌을 때처럼 지금도 이 향기에 설렙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의 제안이 기다려지더군요. 카페에서 우리는 술 이야기를 넘어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열정 앞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더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쿠라 씨, 당신의 눈빛이 참 인상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놀랐지만 처음으로 제 외모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봐주는 것 같아 기뻤어요. 방송인으로서의 열정이 느껴져요. 그 열정 절대 잊지 마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의 이야기는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술처럼 깊이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양조장에서 일한 이야기,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과정까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서 전통주 박람회가 열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어요. 강도윤 소믈리에의 깊이 있는 눈빛, 차분한 목소리, 세련된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매력을 가진 사람. 강도윤 소믈리에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와의 두 번째 만남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며칠 전 인터뷰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감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회색 울 코트를 걸치신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사쿠라 씨, 혹시 제가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될런지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모습에서 배려가 느껴졌어요. 일본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이 많으시죠? 그의 진지한 물음에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 겪는 차별, 나이 든 여성 아나운서의 현실, 결혼 압박까지.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한국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강도윤 소믈리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요즘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 든 남성에게서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깊이 있는 주름,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지적인 눈빛. 젊은 남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전통주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생기고 여성 양조장 대표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의 말 속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여성 방송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50대인데도 메인 앵커를 맡고 계시죠. 저분은 육아하면서도 프리랜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마치 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이와 성별은 능력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실 때 가슴이 떨렸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꾸 그의 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와인잔을 다루는 우아한 손짓,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손가락.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신뢰감을 주었어요. 한국에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아요.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죠.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카페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아늑해졌죠. 강도윤 소믈리에의 옆모습이 유난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왜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걸까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전통주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걔가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성숙한 남성의 배려, 지적인 대화, 그리고 잔잔한 설렘.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봅니다. 강도윤 소믈리에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들, 그의 진중한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까지.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움트고 있다는 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설렘이, 존경을 넘어선 애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지만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어쩌면 시작될지 모를 특별한 인연까지. 이 설렘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궁금해지는 밤이에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아침 뉴스 진행 중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상 예보를 전하던 중 잠시 한국의 전통주 시음의 생각이 났어요. 강도윤 소믈리에의 모습이 떠올랐다요. 날씨 수치를 완전히 잘못 읽고 말았죠. 사쿠라 씨, 요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프로듀서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실수하면 시청자들이 더 싫어해요. 특히 당신 나이대는. 또다시 나이 이야기였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일본 전통 문화의 현대적 계승 특집 프로그램이 무산됐어요. 요즘 들어온 신입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진행하는 귀여운 도쿄 카페 투어로 바꾸기로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선배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사쿠라도 이제 슬슬 한계겠지? 여자 아나운서는 35이 고비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강도윤 소믈리에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기회가 있죠.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퇴근 후 친구 유카리를 만났습니다. 있잖아, 사쿠라. 난 정말 행복해. 남편이랑 아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유카리의 말에 왠지 모르게 슬퍼졌어요. 한때 최고의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던 친구였는데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의 방송업계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어요. 50대 여성 앵커가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육아하는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직서를 써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그날 오후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쿠라 씨, 다음 달부터는 새벽 2시 재방송 뉴스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고 하니. 부장님의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제출했어요. 갑작스럽네요. 하지만 뭐 여자 아나운서는 원래 이 정도면 충분히.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강도윤 소믈리에께 연락을 드렸어요. 한국 전통주 박람회 아직 유효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쿠라 씨가 오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짧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옷장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걸요. 저를 억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자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유카리에게 전화했어요. 뭐, 한국을? 미쳤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전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응, 조금 미친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 서랍을 정리하다 문득 거울을 보았어요. 오랜만에 제 눈빛에서 생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꿈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 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강도윤 소믈리에와의 만남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살짝 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를 띤 아름다운 승무원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한국 승무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스마트 체크인 기계에서 손쉽게 입국 신고를 마치고 실시간으로 대기 시간이 표시되는 전광판을 보며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고 감탄했죠.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죠. 좌석에는 온열 시트까지 있었어요. 대단해라고 중얼거렸더니 옆자리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일본에서 오셨어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봤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주문하고 30분도 안 되어 음식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강도윤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전통주 시음회가 있는 날이에요.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죠. 시음회장에 도착하자 강도윤 소믈리에가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감색 수트에 와인 레드 넥타이를 매치한 모습이 너무나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사쿠라 씨, 잘 오셨어요.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스태프들 사이로 걸어가며 강도윤 소믈리에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술은 100년 된 양조장에서 만든 거예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제 키에 맞춰 허리를 살짝 굽히시며 잔을 건네주시는 모습에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시음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어요. 고깃집에서 강도윤 소믈리에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매셨죠. 제가 구워드릴게요. 사쿠라 씨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숯불에 고기를 올리시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강도윤 소믈리에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쿠라 씨, 당신의 눈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의 진중한 목소리에 가슴이 설렜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숙소로 향하는 길 어느새 우리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온기가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죠. 숙소 앞에 도착해서도 쉽게 헤어지기 힘들었어요. 술 한 잔만 더 할까요?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강도윤 소믈리에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데 등 뒤로 그의 향기가 다가왔어요. 자연스럽게 뒤돌아섰을 때 강도윤 소믈리에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너무나 신사다운 키스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벽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기대자 예상치 못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젊은 남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원숙한 포용력이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섬세한 배려와 노련한 손길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빚어낸 진한 농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계신 강도윤 소믈리에의 뒷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잘 주무셨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시며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쿠라 씨 후회하진 않으시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시는데 오히려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도 환하게 웃으셨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밤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이도 국적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취업 면접장 분위기부터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사쿠라 씨는 일본 방송국에서 아침 뉴스를 진행하셨더군요. 시청률도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력을 꼼꼼히 살펴본 듯한 면접관의 말씀에 놀랐어요.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성도 좋지만 한일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면접관이 말을 이어가셨죠. 양국의 시사 이슈나 문화적 차이점을 어떻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여성의 나이나 결혼 계획을 묻지 않고 오히려 제 전문성과 비전에 초점을 맞추더군요. 통역이나 번역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문화적 뉘앙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정문화나 일본의 와비사비 같은.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 보이는데 방송 진행에 문제는 없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네, 현재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고 매일 3시간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자연스러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한국에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도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한국의 방송 문화가 더 개방적이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기회가 제한되지 않더군요. 며칠 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격 통보와 함께 당신의 국제적 감각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도윤 소믈리에와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 3개월간 일본 순회 강연이 잡혔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사쿠라 씨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걔가 옆에서 제대로 지원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망설였던 거예요? 제가 물었죠. 네. 제 나이에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처음이라.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 이 감정만큼은 진짜라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전 더 걱정돼요.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소믈리에님은 너무 멋진 분이시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해도 될지. 게다가 이제 막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초보인데. 강도윤 소믈리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당신의 커리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망설였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당신을 더 힘들게 했네요. 우리 약속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요. 소믈리에님은 일본에서 강연하시고 저는 여기서 방송 일을 배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현명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그래요. 그렇게 해보시죠. 3개월 동안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셨어요. 제가 처음 만든 전통주예요. 힘들 때 한잔 해보세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서로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한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새로 입사할 방송국에서였죠. 다음 주부터 일본 전통주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사쿠라 씨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요. 다음은 한일 문화교류 특집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니터 속 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인으로 한국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PD가 되다니. 3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편집실을 오가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서툰 한국어로 고생했지만 동료들은 끝까지 기다려주었어요. 사쿠라 씨의 시선으로 보는 한일 문화가 특별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첫 기획 프로그램은 한일 전통주를 비교하는 특집이었어요. 강도윤 소믈리에의 전문성과 제가 느낀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담아냈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신선하다, 이런 시각이 필요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쿠라 씨 축하드려요.
오늘 아침 부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이번 특집이 큰 호응을 얻었네요. 한일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어요. 일본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와의 재회도 달달했어요. 3개월간의 이별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었죠. 매일 밤 당신의 방송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그가 건넨 첫 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강도윤 소믈리에는 한일을 오가며 전통주 강연을 하고 저는 그의 전문성을 살려 특별 콘텐츠를 기획해요. 우리의 유튜브 채널 술술 한일 이야기는 구독자 50만을 돌파했죠. 서울 한강변의 새 집은 꿈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거실 한켠에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상장들과 강도윤 소믈리에의 수상 트로피들이 나란히 놓여있죠. 밤이면 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도쿄와는 또 다른 낭만을 선사해요. 최근에는 기쁜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일본의 대형 방송사에서 저희 프로그램 포맷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해왔고 한일 문화교류 공로상까지 수상하게 됐죠. 시상식장에서 강도윤 소믈리에와 함께 트로피를 들었을 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사쿠라, 시상식이 끝나고 강도윤 소믈리에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울컥했죠. 나이도 국적도 뛰어넘은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더 큰 도전도 시작됐어요. 강도윤 소믈리에와 함께 한일 전통주 문화원을 열기로 한 거예요. 방송 제작 경험과 전통주 전문성을 살려 양국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가는 거죠. 꿈은 이렇게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문화원 공사 현장을 둘러봤어요. 여기는 시음장이 될 거예요. 이쪽은 촬영 스튜디오로 꾸밀 거고요. 강도윤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만의 꿈이 형태를 갖춰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때로는 문화의 차이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었죠. 다름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강도윤 소믈리에의 말처럼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와요. 반짝이는 한강, 깔끔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 이곳에서 저도 꿈꾸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종종 물어봐요. 선배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기회를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용기를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가능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꿈과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는 걸요. 한국은 제게 그 모든 것을 선물해준 곳이에요. 새로운 꿈과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 저 자신을 찾게 해준 곳.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퇴근길 한강변을 걸으며 강도윤 소믈리에가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